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법 6강입니다. 보고서 작성법은 주로 한 페이지 보고서와 기획서, 이렇게 좀 긴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보고서는 따로 영상을 한 편을 올려놨었고요. 기획서 작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1강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강은 지난번 5강에 이어서 5강에서는 원인 도출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법 도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뭐 강의 문의나 다른 요청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해법 도출인데요. 자, 보시면 보고서라는 게 특히 기획서, 기획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서의 목차가 배경, 현상, 원인, 해법, 실행 계획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해법 부분은 내용을 어떻게 도출해서 쓸 거냐 이런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목차를 먼저 잡고 쓰는데 이제 목차 잡는 법도 물론 힘들죠. 근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목차 잡는 법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는데요. 보고서의 목차는 상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순서로 잡는다. 그러면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다음에는 현상이 어떻길래, 그 다음에 현상 속의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해법, 그 다음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해법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 해법이 맞다면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 건지, 이런 목차 순으로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기획서의 목차 순서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경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뭘 쓸 거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배경을 이 기획을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써라 이래 버리면 이제 쓰는 입장에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서는 배경 부분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쓰세요라고 이제 앞선 강의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현상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쓰면 좋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때 그냥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쓰세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막연하니까 원인을 도출하는 기법들을 지난 5강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원인이 도출되었다면 해법은 어떻게 도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하지만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기획서를 쓴다면 이렇게 먼저 기획의 개요를 짜놓으라 그랬습니다. 배경, 현상, 원인, 해법 이런 식으로 기획의 목차를 잡고 그 목차에 들어갈 메시지를 먼저 뽑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장으로 우리가 PPT나 한글에다가 풀어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는 문장으로 쓸 건데 내가 시각화할 그래프, 이미지 이런 건 뭘 쓸 거냐? 이거를 미리 선정해서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서의 개요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이제 PPT 한 장 한 장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 뽑는 작업이 어려운 거잖아요. 내용 뽑는 작업이 곧 기획인 거고. 그래서 기획을 하는 방법들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해법 도출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짰다. 그러면 PPT에다가는 이렇게 메시지 부분은 문장으로 이렇게 PPT의 오른쪽 절반에다가 옮기고 근거 데이터 시각화 자료 부분은 PPT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 나간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로 문서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필요 없죠. 그냥 메시지 부분은 개조식 문장으로 쓰고 근거 데이터 부분은 그 아래다가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쓰고 또 시각화 자료를 하고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계속 써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러한 기획의 개요표, 개요표에서 해법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니까 해법을 도출하는, 해법을 떠올릴 아이디어 기법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명쾌한 해법 도출 방법은 원인 제거법입니다.
원인 제거법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원인이 너무 명쾌해요. 그러니까 이건 별다른 해법이 필요 없다. 그냥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이 불만족하다는 고객 민원이 자꾸 도로공사나 아니면 그 휴게소 관리하는 회사에 자꾸 접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획을 하려고 현상 분석을 해봤더니 사용 쾌적 안전 측면에서 사람들이 불만족하더라. 그러면 사용일 때는 언제 사용 측면에서 불만족하냐? 사용에 불만족하는 원인이 뭐냐? 알아봤더니 비누가 없을 때 불만족하더라. 화장지가 없을 때 불만족하더라. 이렇게 해서 한 11가지 불만족 요소를 도출했다. 그럼 해법 뭐가 될까요? 별게 없죠. 비누가 없으면 비누를 채워 놓는다죠. 그러니까 비누를 언제 채워 놓을 거냐?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체크를 해서 없으면 채워 넣는다. 있으면 있다라는 표시를 체크리스트에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원인 도출이 중요한 거예요. 앞선 기법에서 원인을 명쾌하게 도출했으면 해법은 원인을 제거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인이 이렇게 명쾌하고 원인 제거법을 써야 될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냥 또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ERRC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가 나쁘다. 세대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다.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ERRC 기법을 씁니다. ERRC 기법은 ERRC 제거 감소 증가 창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 수익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죠? 어떻게 올릴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뭘까? 뭘 제거해야 수익성이 올라갈까? 감소. 감소하면 수익성이 올라갈까? 무엇을 증가하면 수익성이 올라갈까? 그럼 완전히 없어서 새롭게 창조할 건 뭐지? 이렇게 ERRC로 생각해 보면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해법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소 분해법, 속성 나열 기법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A 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도출할 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원인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했어요. 도출을 하고 봤더니 원인이 너무 많네요. 가격 정책 실패했고 디자인이 낡았고 영업망이 부족하고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하나당 다시 해법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망이 부족해서 우리가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영업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영업망을 강화한다. 이렇게만 하면 그건 그냥 추진 방향이 되는 거지 세부 해법이 아니잖아요. 세부 해법을 도출하려면 이렇게 영업망을 분해해 보세요. 우리의 영업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분해를 해보면 고객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의 영업망은 고객별은 도매상, 소매상이고 지역별은 이렇더라. 그러면 도매상에 대해서 영업망을 어떻게 강화할까? 소매상은 어떻게 한다. 수도권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다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요소 분해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뭐 수학 분석 이런 것도 원인 분석에서 했겠지만 해법 도출할 때는 보통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마침 해법을 강화할 게 우리의 약점과 연결된다. 그러면 약점을 어떻게 강화할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해법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환경적으로 뭐 고객 선호도라든지 시장의 트렌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스왓 분석에 의한 TOWS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TOWS는 스왓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법을 도출할 때는 스왓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스왓은 뭐냐면 SWOT, 우리의 내부 환경에서의 강점과 내부 환경에서의 약점을 도출합니다. 외부 환경에서의 우리에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회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서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위협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강점, 양점, 위협과 기회, 이걸 찾는 거를 스왓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찾아놨으면 이 스왓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연결해서 전략을 하나 도출합니다. 우리는 강점인데 마침 우리의 강점을 적용할 분야가 외부 환경 적으로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럼 강점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할 거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기회인데 마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강점을 만들 거냐,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근데 약점인데 위협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방어, 철수 이런 거 할 거냐. 그죠? 이게 이제 TOWS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하셨다면 반드시 TOWS 분석으로 연결해서 기획서를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스캄프 기법은 많이들 보셨죠. 이거는 이제 주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때 기존에 있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씩 변형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의 빵이 이렇게 반죽, 효모, 토핑이 이런 식으로 기존 빵이 있어요. 그럼 기존 빵을 좀 변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SCAMPER 이게 스캄퍼잖아요. 그래서 바꿀 거. 그러니까 식빵 반죽을 깜빠뉴 반죽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 하나의 방법이 나오고. 그럼 얘는 냅두고 얘만 바꿔도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겠죠. 다 버려두고 얘만 바꿔도, 아니면 이거 전체를 바꿔도, 아니면 이거 전체 중에 세 가지만 바꿔도, 두 가지만 바꿔도, 이 스캄퍼 기법에 S만 써도 새로운 제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수정할 거, 제거할 거, 이런 것만 해도 이 스캄퍼만 하더라도 막 수십 가지의 기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나영석 PD의 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 1박 2일이었는데 꽃보다 할배는 멤버를 바꾼 거잖아요. 그죠? 멤버를 바꾸고 여행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꾼 거고, 또 좀 이따가 뭘 바꿔요? 할배를 누나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를 스페인 하숙이라는 걸로 바꾸고, 또 하숙이라는 걸 그냥 윤식당처럼 식당으로 바꾸고 멤버들을 좀 교체하고. 그러니까 큰 컨셉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거를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우리 제품 기획하거나 서비스 기획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스캄퍼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법 써도 되죠. 이게 현상이나 뭐 원인 이쪽에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케팅의 포피 같은 경우에 계속 써도 됩니다. 뭐 제품 마케팅 기법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할 때 제품, 가격, 유통 방식, 판촉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고 어느 분야로 접근할까? 이게 뚜렷하지 않을 때는 이런 프레임워크법을 쓰시면 됩니다. 시중에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라는 책이 많으니까요. 거기 보면 뭐 100가지도 넘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덩커 도표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때는 무조건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버려둔 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쓰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할까만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계속 쓰게 하면서도 아이들이 뭐 학교 생활이나 공부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공부에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잔디밭이 망가졌는데 원인이 사람이 횡단해서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횡단하지 않게 할까 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지만 말고 횡단해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횡단을 그럼 장려해보자
해서 해법을 찾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덩커 도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법 찾을 때 좀 관점을 바꿔서 기존 문제를 그대로 두면서도 찾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해법 찾기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오션의 전략 캠퍼스 기법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할 때 기존 경쟁사들과 동일한 가치 요소로 경쟁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요소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들한테 없는 새로운 가치 요소를 창출하는 거를 이제 블루오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옐로테일 와인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의 프리미엄 와인이나 저가 와인도 어차피 가격, TV 광고, 숙성 품질 이런 거요. 종류, 산지, 명성 어차피 이거 가지고 경쟁하더라. 그래서 프리미엄은 이거를 좀 높게 유지하고 저가 와인은 이거를 좀 낮게 유지할 뿐이지 둘이 결국 차별화되는 요소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테일 와인이 미국 시장에 블루오션 기법으로 와인 시장으로 진출할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 기본 요소들은 이렇게 밑에만 깔고만 가고 얘들한테 없었던 거. 대중 친숙성, 선택 용이성, 재미와 모험이라는 요소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전략 캔버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 쓰실 때 새로운 신제품 출시할 때 해법 도출할 때 전략 캔버스 기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의 가치 요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캔버스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들한테 없는 이런 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전략 캔버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해법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면 이 해법을 다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서에 최종적으로 해법이 한 10가지 도출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중에 3, 4가지를 실행하겠습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기반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1, 2, 3, 4번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읽어주는 강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1강부터 6강까지 쭉 보고서 작성법, 특히 기획서 작성법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서의 개요표를 만들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PPT에 옮기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획서의 개요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차별 내용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위험 분석법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PPT에 효과적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